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5월 첫째 주에 장세에 대한 전망과 함께요, 주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난 한 주 동안의 지수 지표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39포인트 1.2% 하락한 3147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도 43포인트 4.2% 큰 폭의 약세를 보이면서요. 1000포인트를 하회한 983포인트로 마감이 됐네요. 자, 국내 양대 지수뿐이 아니고요. 해외 증시도 전반적인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 지수가 한 주 동안에 0.5% 하락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0.3%, 일본 증시가 0.7%, 중국 증시도 0.7% 하락 마감한 반면에요. 대만 증시만 1.5% 상승 마감하면서요. 역사적인 신고가를 또 한번 경신한 한 주가 되는데요. 자, 그렇게 국내 양대 지수가 해외 증시보다 낙폭이 심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일이죠. 5월 3일서부터 코스피 200 종목하고 코스닥 150 지수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군들에 한해서요. 공매도 재개를 실시된다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려감이 커져서 하락 마감했다. 특히 종목별로 봐도 지난 한 주 동안에 조선이라든지 해운, 철강, 건설, 화학, 금융주들은 강세를 보인 반면에요. 우리가 성장주로 일컬어지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2차전지, 바이오주들은 약세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던 성장주들은 쉬고 작년에 소외를 받았던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라고 보셔서 공매도를 앞두고 성장주들의 고포주 위주로 우려감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은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미국에서는 지난 한 주 동안에 두 개의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FOMC 회의였죠. 근데 그것은 이제 시장의 전망치처럼요. 기준금리를 0.0에서 0.25 사이에서 동결을 하고 또 매월 $1200 규모의 채권 매입도 지속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완화 정책이 지속된다라고 보시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이었죠. 15년간 한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215조 원 정도 규모로 이 고소득자의 소득세와 자본이득세, 증세 등을 추진을 한다.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치지 않았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 봤을 때 이벤트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5월 첫째 주서부터 좀 상승세로 좀 반전이 될 수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수급 현황을 보면 지난 한 주 동안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1조 9천억대 순매수를 한 반면에 외국인들이 9,500억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기관도 7,900억, 이 7,900억 중에 연기금이 4천억 이상 매도를 보였어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들이 7,300억 순매수를 한 반면에 외국인들이 3,400억 매도를 했고요. 기간도 2,900억대 매도, 쌍끌이 매도세가 이어졌다. 이것이 양대 지수뿐이 아니고 선물 시장 쪽에서도 있죠. 외국인들이 6천억대 매도를 한 반면에 개인이 한 1,800억 순 매수를 했고요. 기간도 4,700억. 그러니까 오히려 프로그램 매도가 유발되는 그런 모습에서 수급적으로 부담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이 강해졌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공매도 재개고, 이것이 시장의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상당히 많지만은 그 어떤 개인들의 순매수 그런 부분, 개인의 영향력이 큰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그 부분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아래 부분 보면 회원가인 분이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자,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공매도 재개 월요일서부터 이루어지는데, 과거에도 한 두 번의 공매도 금지가 있었고요. 또 재개된 사항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면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약 8개월 동안의 공매도 금지가 종료된 이후에 코스피 지수는 별다른 조정을 밟지 않았다는 내용이죠. 재개 첫날인 6월 1일에는 한 1.4%가 상승을 하고 행보를 보이다가 7월서부터죠. 오히려 큰 폭의 상승을 보면서 공매도 금지 이전 까지 회복이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한 번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상태에서요, 한 3개월간의 공매도가 금지된 이후에 첫 개시, 그러니까 재개된 날 한 5% 정도 하락을 했다가요, 이후에 두 달간 그렇죠? 다시 주가가 등락을 범급하다가 오히려 이제 상승으로 반전돼서 2000포인트 선에 올라섰다라는 내용에서 실질적으로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뭐 단기적으로는 뭐 혼조였지만요, 큰 중기적인 뭐 2, 3개월을 내다본다라면 그렇게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닥 지수도 두 번에서 한 번은 엇갈린 행보가 나타났다 해서 전반적으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데, 종목별로는 아마 좀 차별화는 나올 거예요. 그렇죠? 예, 특히 최근에 이제 대차거래 잔고가 좀 크게 증가했다 그러죠. 예, 지난 29일 기준으로 대차 잔고가 55조 7천억대로서요. 예, 지난해 9월 3일 이후, 즉 9월달 이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대차 잔고는 그렇죠? 일반적으로 공매도를 치기 전에 남의 주식을 빌려놓은 상태다. 그렇죠? 물론 빌려놓은 잔고를요, 뭐 다 공매도를 치지 않지만, 그렇죠?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차 잔고가 크게 증가한 종목군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제가 오늘 지난 방송을 통해서 한번 대차 잔고가 늘어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3월 말 대비해서 대차 잔고 증가율이 높은 종목군들 보면은 뭐 카카오라든지 CJ, CGV, 현대중공업, 지주, 하나시스템, 그리고 보령제약.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 이제 보령제약에서 오히려 이러한 종목군들은 그렇죠? 우리 한번 매수 관점으로 한번 봐도 되지 않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금요일 날 좀 움직임 좋았죠. 코스닥 쪽에서는 뭐 고용, 펄어비스, 시젠, HLB 생명과학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러한 종목들은 일단은 좀 피하는 것이 좀 좋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 보면은 공매도가 지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지만 당분간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 성장주도요. 저는 그러니까 ETF, 우리가 보면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반도체는 이제 ETF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포함된 종목군 중에서 실적이 아주 뛰어난 종목이 있고 그냥 한 중간치짜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ETF로 해서 다 전체적인 포함이 돼서 2차 전지를 누가 매수한다면 다 전체적인 매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에 수혜됐는데, 이제는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은 그렇죠? 이 중에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 뭐 중간치, 조금 약간 떨어지는 종목이 있을 때, 약간 떨어지는 종목 중에서는 그렇죠? 공매도가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같은 테마네, 그러니까 반도체면 반도체, 2차 전지면 2차 전지 내에서도 이제는 주가 차별화가 그렇죠?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많이 일어날 수 있다 해서, 될 수 있으면은 그렇죠? 업종 아니면 테마별에서 1, 2등 종목,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 업종 대표주로 우리가 당분간은 집중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현재 수출 증가와 내수 회복 기대감인데요. 자, 어제 발표죠. 4월 1일 날, 그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수출은 41% 증가한 511억 달러로서요. 역대 4월 중에 가장 많은 수출을 기록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수출 증가율은 2011년 1월 이후 10년 만에, 물론 작년에 기저 효과도 물론 있었겠지만요, 이 경기 회복세가 두드러졌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특히 이제 1월과 4월 누적 수출액이 1,977억 달러였어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경기가 그만큼 빠르게 회복이 돼주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이제 주로 품목을 보면요. 뭐 자동차가 99%, 무선통신기기 79%, 자동차 73%, 철강 39%, 반도체 30%등 13개 품목이 그죠?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만큼 수출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지금 지수가 뭐 전반적으로 아까 말한 공매도 재개라든지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약간 억눌림은 있지만요. 결국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실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죠?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조만간에 저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요. 다시 재상승, 그래서 1월달 고점을 돌파가 가능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렇게 수출 증가와 맞물리면서 또 내수 회복도 기대가 되죠. 우리가 이제 쇼핑 쪽, 백화점 쪽 보면요.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고급자에 대한 보복 소비가 폭발하고 있어서 주가가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요. 3월 유통업체의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18.5% 증가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오프라인 유통 매출이 성장세가 21%, 온라인이 15% 성장세를 하면서 오히려 오프라인 쪽에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그 중에 백화점 매출이 77%나 증가를 했다라는 내용이죠. 특히 우리가 한번 한두 달 전인가요? 이게 1분기 실적이 크게 호전되는 종목에서 유통 쪽 신세계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면요. 신세계 올 1분기 매출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1조 3천억, 영업이익은 2,500% 증가한 882억. 이런 부분에서 단순하게 백화점도 기저효과뿐이 아니라 그죠? 2019년 3월, 그러니까 작년 3월 것만 비교하면 기저효과로 판단할 수 있지만은 그 2년 전인 19년 3월 매출 규모도 뛰어넘을 걸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외부 활동에 급격하게 증가한 데다가 억눌러온 소비 심리가 고급 재화 구매로 이어지고 또 해외여행이 막히면서 해외 예산을 백화점에서 소비한 이들도 크게 늘어난 걸로 추정이 되면서 실적이 좋아졌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내수 회복 관련 종목 우리가 관심 필요하고, 그러면 백화점만 좋아지냐? 항공이라든지 여행주도 국내 여행에서 뭐 대한항공, 모두투어, 하나투어도 그죠? 그동안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종목군들 내수 회복 기대감 분명히 좀 길게 보셔도 될 겁니다. 뭐 여름 지나서 백신 접종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이러한 종목군들 소비 심리가 살아난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러한 종목군들 지속적으로 홀딩을 했내지 계속적인 관심 필요한데 한번 차트 모양 볼까요? 자, 신세계인데요. 지금 보면은 한 6일 정도 상승을 하고 또 연중 고점을 돌파를 하다 있거든요. 자, 6일 상승이니까 이제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받으면 어디까지?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의미 있는 지지선, 정고점이라든지 이동평균선이라든지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라든지 그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죠. 29만 원 밑에 요 정도 수준. 28만 한 8,000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요 정도 수준으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달라. 어차피 백신 접종은 확대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쓰지 못했던 소비가 증가를 한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지금 1분기뿐이 아니라 2분기, 3분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비 심리는 더더욱 살아나게 돼 있다. 그런 부분은 수혜가 기대가 된다 해서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지난 4월이죠. 4월달 고점 수준이 그죠? 한 28만 한 5천원에서 29만원 사이 그죠? 한번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클리오 저기 화장품이죠. 색조 화장품 쪽인데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행주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우리가 보면 지금 하나투어라든지 그렇죠?
하나투어도 그동안에 가격 조정 기간 조치 올라오죠. 모두 투어도 그렇고, 대한항공도 그렇고, 이러한 소비 관련 종목군들, 우리가 작년에 피해를 봐서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종목군들 다시 이제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드려서 관심 한번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반도체 2차전지 주요 종목에 대해서요,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2차전지 종목 중에서 SKC가 지난주 금요일날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어요. 자, 1분기 영업이익이 818억으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75% 증가를 하면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또한요, 이 SKC에서 동박을 만드는 자회사 SK넥실리스가요, 1분기 영업이 167억을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크게 호전됐다. 하지만 주가는 약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올라갈 자리, 그러니까 좋은 재료가 나오면 주가는 상승하는 거야 되고, 또 나쁜 소식이 나왔으면 하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반전되는 경우가 많다 했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SKC는 한번 올라갈 자리에서 치고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조정세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다음은 에코프로 BM도 1분기 실적이었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0% 정도 증가한 178억의 영업이익이 달성을 했는데요. 에코프로 BM은 좀 약보합 정도 수준, 그러니까 좀 많이 올라갔던 SKC는 좀 조정폭이 깊었던 모습이고, 에코프로 BM은 최근 상승한 폭을 좀 일정 부분 더 반납을 했기 때문에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한번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 차트를 보면서요,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것이 SKC의 일봉 모습인데요. 자, 7,000원 1분기 호실적이 발표가 됐는데도 7,000원 하락한 13만 5천원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날 4.8% 6,500원 뜬 것을 다 반납하는 모습이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하고 좀 쉬어주는 모습이 좀 더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일단 SKC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하지만 우리가 전화 반도체 보면요, 최근에 뭐 앞으로 성장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데 수급 쪽에,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던 반도체 대부분 종목도 역사적인 신고가 종목가 많죠. 그러면 SKC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 성장주들의 조정을 받으면서 또 단기에 많이 상승했다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나마 2차 전지 중에서 좀 덜 오른 종목군들은, 그죠? 아까 말한 대로 뭐 역사적 신고가 돌파 못한 종목군들 중에서는 일부 상당히 수급이 양호한 모습이 이 반도체보다는요 상당히 많다 해서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쪽이 2차 전지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좀 나타날 수 있지. 예? 그래서 우리가 종목 선정을 조금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가 이제 수급이 많이 좋아지는 종목군으로서였죠. 예, 첨보도 말씀드렸죠. 뭐 어제도 한 0.7% 상승, 뭐 강보합으로 끝났지만은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이라든지 특히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눈여겨보여야죠. 그리고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매도로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첨보는 수급이 상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만 시장만 안정되고 또 성장주 쪽으로 시장이 매기가 조금 몰리게 된다면요, 오히려 상승으로 좀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지 않나 해서 첨보, 그죠? 이 종목은 이제 이 첨가물이라든지, 그죠? 전해질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그죠? 주가는 최근에 뭐 지금 한 2주 넘게, 그죠?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수급은 안정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빠질 만큼 좀 빠진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서 좀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자, 포스코 케미칼은 요번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 좀 약세 모습, 물론 이제 전반적인 성장주들의 약세가 이제 같이 동반적으로 나타난 거기도 하지만요, 수급적으로 다른 여타 종목군들에 비해서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에서 포스코 케미칼보다는 저는 뭐 최근에 이제 많이 강조해 드렸던 좀 에코프로 BM 쪽이 좀 낫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에코프로 BM. 하지만 이제 수급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종목군들이 좋고, 삼성 SDI, 그죠? 예, SDI도 실적 발표에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렇게 지금 다시 원위치 박스권 하단 부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죠? 뭐 추가적인 하락은 아마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린데, 일단은 아직 시장이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들의 지금 흐름 중에서 경기 민감주들이 원체 좀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물량을 2차전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관망하는 그런 모습이 좋고, 나는 전혀 물량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내가 사고자 하는 물량에 발만 담근다는 차원에서 뭐 한 30에서 50% 정도는,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보유하고 사고자 하는 물량의 그 정도 비중은 좀 채워놔도 발만 담근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나마 반도체보다는 좀 더 빠르게 2차 전지 쪽에서 좀 더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 뭐 대주전자재료도 한 2% 올랐네요. 1200원 상승을 해주는 모습. 요것도 보면은 2차 전지 대주전자도 기관들의 매수에 상당히 눈여겨 볼만 하죠. 그런 부분에서 수급이 주가는 하락하는데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그동안 상승할 때 매수를 많이 했던 주체 세력들의 매도가 나오지 않는 종목군 위주로요, 우리가 한번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봐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확정, 지난 4월 7일 날에는 잠정치했다가 오늘 이제 확정 발표를 했는데요. 자, 1, 4분기보다는 이제 2, 4분기 실적이 한 10조 원 중반대 정도 내다보고, 3분기에는 한 16조 7천억 정도 바라본다 그러죠. 이게 이제 하이투자증권의 리포트 내용 중 일부인데요. 실적이 갈수록 좋아지고, 또 반도체가 지금요,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의 투자가 계속적으로 좀 늘리고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그것이 국내 정부뿐이 아니라 우리 국내 정부 좀 늦은 거죠.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지금 반도체를 지금 상당하게 지금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향후 성장성은 저는 상당히 좋은데, 좀 많이 올랐어요. 이제 3월 중순서부터 4월 중순, 그렇죠? 까지 이제 많이 오른 거에 따른 지금 조정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동안에 많이 매수했던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상당히 좀 눈에 보일 정도로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 봤을 때 좀 조정세는 좀 더 나타날 수 있지 않나 해서, 요번에 뭐 지금 많이 올라갔던 장비주도 우리가 강조했던 뭐 PSK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패키징 쪽에서는 하나마이크론, 부품주에서는 뭐 월덱스, 지금 이러한 종목군들이 역사적 신고가들을 많이 크게 돌파한 상황인데요. 요새 최근에 한 3, 4일 조정 양상을 보였는데, 뭐 일본 물량, 뭐 내가 갖고 있는 물량이 한 30% 내지 뭐 맥시멈 뭐 50% 정도 한번 팔아줬다가 되사주는 것도, 하지만 지금 3, 4일 빠진데 팔지 마시고요. 아마 반등은 한번 나올 겁니다. 최소한 낙폭의 뭐 한 절반 정도, 그 정도 올라오면은 좀 일부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한번 갖고 있는 물량이 한 30% 정도 한번 이익을 한번 챙기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뭐 바닥권에는 종목 FSD라든지 뭐 테스나, 그렇죠? 이러한 종목군들은 만약에 나는 전체적으로 반도체 비중을 뭐 30% 맞춘다 해서 좀 일부 판 물량을 좀 이러한 종목군들이 약간 교체 매매하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요번에 반등 주면 일부 축소하고 바닥권 종목으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요 현대투자의 유료회원 안내죠.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요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